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고1 10월 모의고사 기술지문입니다. 허용하중에 대한 글. 자, 일단 1문단 보니까 구조물이라는 것은 뭐냐? 부재를 바탕으로 구성이 되는데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인 하중을 받는다. 우리 당연히 어때? 뭐 떠올리면 되냐? 다리 같은 거 떠올리면 되지. 그지?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잖아. 사람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런 하중을 다 외부에서 주는 힘 같은 거를 다 계산을 해. 하중을 계산을 해서 다리 같은 거 설계하고 하잖아. 그런 구조물은 하중에 의해서 파손이 되어서 영구적으로 변형이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구조물을 설계할 땐 부재에 가해질 하중과 부재의 허용 하중을 계산해야 돼. 자, 그럼 봐.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랑 그리고 그 다음 어때? 부재의 허용 하중이라는 걸 계산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있잖아. 뭘 봐야 되냐? 개념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야. 보니까 부재에 가해질 하중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이것은 부재에 가해질 수 있는 힘인 거지. 그치? 우리의 목적은 어때? 부재가 그거를 견뎌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허용하중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거냐면 이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 부재에 허용되는 하중의 최대값인 거야. 아, 이것은 부재에 허용되는 하중의 최대값인 거구나. 그게 바로 허용하중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봐봐. 당연히 목적은 어떤 거야? 부재의 허용 하중이 뭐야? 부재에 가해지는 힘보다 뭐가 돼야 돼? 커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부재가 당연히 부재에 지금 가해지는 외부에서 오는 힘보다 부재가 견딜 수 있는 그 허용하는 하중의 최대값이 커야지만이 변형이 안 생기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거기 나오죠?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선 가해지는 하중보다 부재의 허용 하중을 크게 설계해야 한다. 이게 바로 목적인 거야. 그치? 자, 이제 이 문단이야. 자, 그럼 이제 부재에는 있잖아. 뭐가 있느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직 하중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럼 수직 하중은 있잖아. 수축시키는 방향이랑 그리고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해. 그럼 잘 봐봐. 그게 바로 뭐야? 압축 하중이랑 그리고 그 다음 뭐 있어? 늘리는 거, 인장이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압축은 말 그대로 어때? 요렇게. 인장은 어때? 잡아 당기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리면 봐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다리를 설계한다고 해봐. 그럼 다리가 이렇게 있어. 근데 걔가 위에서 뭐가 가해지는 거야? 외부 힘이 가해져. 한마디로 뭐야? 하중이 가해지는 거지. 그럼 눌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 우리 지금 학원에도 책꽂이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너무 책을 많이 꽂은 상태에서 위에서 눌리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애들이 견디지 못해서 중간에 이렇게 휘는 애들이 있어요. 책꽂이에 보면.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위에서 자꾸 눌러대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휘는 거야? 요런 식으로 어떻게 되겠어? 휘겠죠? 그지? 이렇게 휘는 거야. 그지? 그럼 봐봐.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야. 그지? 이렇게 누르니까 얘는 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좁아지는 거지. 이쪽으로는 뭐야? 압축력이 작용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냐? 얘네들은 이렇게 늘어나잖아. 잡아 당기는 거야. 그지? 여긴 짧아지고 이쪽은 길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윗면은 압축력, 그리고 아랫면이 어때? 요렇게 뭐가 작용해? 인장력이 작용하는 거야. 인장력? 잡아 당기는 힘. 알겠죠? 그죠? 그래서 봐봐. 선생님은 우리 학원에 있는 책꽂이에 예를 들었지만 집에도 한번 봐봐요. 알겠지? 책 너무 많이 꽂아놔두면 책꽂이 그 밑에 칸이 위에서 눌려가지고 그 하중 때문에 못 견디고 얘네가 요렇게 휜단 말이야. 그럼 윗면은 거리가 짧아지고 압축? 그리고 아랫면은 어떻게 돼? 거리가 길어져요. 그치? 얘네가 이제 길이가 길어져. 그래서 뭐가 돼? 인장이 되는 거. 그치? 자, 그래서 그 다음 봐. 일반적으로 부재는 있잖아. 압축보다 인장에 더 취약해. 그래서 우리 요게 압축보다 뭐에 취약하다 그랬어? 요 인장에 더 취약하다 그런 거야.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가 있지. 몇 번 문제? 지금 첫 번째 문제 243번 5번이 정답이지. 인장보다 압축에 취약한 게 아니라 압축보다 인장에 취약한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따라서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인장에 대한 허용하중은 중요한 요소로 다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치? 자, 그래서 인장하중에 대한 허용하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단면에 작용하는 허용 응력을 먼저 계산해야 돼. 자, 그럼 잘 봐봐. 일단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 계산이 우선이냐? 우선 허용 응력이라는 걸 우선 계산해야
허용 하중을 알 수 있어. 그럼 앞으로 이제 허용 응력에 대해서 나오겠지. 자, 그럼 잘 봐. 응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중에 의해서 부재 단면에 나타나는 힘이야. 이거. 하중에 의해서 이 부재 단면에 나타나는 힘이야. 하중을 뭐로 나눈 거래? 단면의 면적으로 나눈 거래. 아, 일단 응력이라는 것은 하중을 뭐로 나눈 거구나? 단면, 면적으로 나눈 거구나.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 잘 봐봐. 이렇게 지금 나눴어. 그리고 허용 응력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부재의 안전을 위해서 부재에 허용되는 응력의 최대값인 거야. 아, 그러면 허용 응력은 아까 봐봐. 요 허용이라는 말의 의미가 요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치? 허용되는 하중의 최대값인 거야. 지금 허용 하중이라는 것은, 그죠? 그럼 허용 응력이라는 것도 뭐가 되는 거야? 허용되는, 얘도 허용되는 응력의 뭐가 돼? 최대값이 되는 거지. 요까지만 해라. 더 이상은 올려놓지 마라. 약간 이런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 책꽂이 이런 거 보면은 뭐 그런 거 설명서에 나와 있잖아. 그지? 몇 킬로 이상 이런 거 위험하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 다음 잘 봐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인장하중에 대한 허용 응력을 구할 때에는 부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파악해야 돼. 그럼 이걸 위해서 일단 실험을 하는 거야, 시험을. 그럼 인장시험은 뭐냐? 10편에 가하는 인장하중을 일정 크기만큼 늘려봐. 그죠? 그래서 이런 거야. 그냥 이렇게 딱 잡아. 늘려보는 거야. 그죠? 그 선생님이 손으로 늘리는 이런 시험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늘려봐. 그리고 인장하중의 변화에 따라서 10편에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3문단 어때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구조물에 널리 사용되는 금속인 영강을 대상으로 해서, 자, 그럼 봐. 일단 영강으로 인장시험을 한 거야. 그럼 10편의 인정하중이 점진적으로 가해지잖아. 그럼 단면에 어때? 인장하중에 의한 응력이 나타나. 그리고 10편의 최초 길이에 대한 늘어난 길이의 비율이 바로 변형률이야. 그걸 구할 수 있지. 그럼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에서, 자, 그럼 얘 갖고 지금 시험을 하는데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따져보는 거야. 그럼 이 관계에서 크게 뭐가 있냐? 탄성, 소성 변형, 변형 경화, 네킹 이렇게 있대. 자, 그럼 잘 봐. 각각 뭐가 중요해? 차이점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잘 봐. 오른쪽에 뭐야? 문제랑 같이 보는 거야. 소성 변형.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변형 경화. 자,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어? 네킹이 있어. 우리는 거기 244번 보기에는 그림이랑 같이 보면 훨씬 글 이해하는 게 쉬워요. 보기에는 표가 있거나 그림 있으면 같이 본다. 됐지? 자, 그럼 우린 같이 볼 거야. 자, 일단 1단계. 탄성은 말 그대로 탄성이 있다라는 게 뭔지 알잖아. 고무줄 같은 거 떠올리면 되지. 인장하중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잖아. 그럼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변형률이 증가해. 다 화살표하는 거야. 응력과 10편의 지금 10편의 변형률은 비례관계야. 그럼 이 구간은 포인트가 이거야. 탄성이 작용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인장하중을 제거하죠. 포인트가 여기에서 인장하중을 제거하지. 그러면 얘는 어때? 원래대로 돌아가.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봐. 잘 들어. 고무줄 생각하면 돼. 고무줄 선생님이 작은 힘으로 당겼어. 그지? 그러면 당연히 어때? 그 고무줄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죠? 그럼 내가 고무줄 당긴 힘을 놔. 그럼 얘는 원래 길이로 돌아가는 거야. 알겠지? 그게 바로 탄성 구간인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 구간이 이런 거야. 그럼 10편은 탄성에 의해서 원래 길이로 되돌아가. 그럼 탄성의 정도는 탄성 개수로 나타나는데 당연히 뭐 해줘? 화살표하는 거야. 탄성 개수는 다 재료마다 다른 고유값이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 고무줄에 탄성 개수 있겠고, 그죠? 재료마다 당연히 고유값이 있는 거야. 탄성 개수가 작을수록 탄성이 크다. 아, 이거구나. 탄성 개수가 작을수록 뭐는 크다? 탄성은 크다.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이후 앞에서 끊어. 이제 그 다음 단계야. 탄성 구간을 넘어서잖아. 그러면 힘을 더 가해. 그럼 소성 변형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10편은 탄성을 잃어. 그리고 10편의 결정구조 원자의 결합상태 변형이 일어나 영구적 변형이 생겼음을 의미하는 거야. 그지? 그럼 봐봐. 내가 탄성 구간 이상의 힘을 가해. 그럼 어때? 고무줄 당겼던 힘을 놔. 그래도 어때? 원래 길이로 안 돌아가요. 알겠지? 그게 바로 이거야. 됐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요 구간이, 잘 들어.
소성 변형 구간이 시작되는 점의 응력을 뭐라고 하는 거야? 항복 응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소성 변형 구간에서 시편의 변형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그리고 이게 끝나죠? 그럼 어디로 가? 변형 경화로 가. 그럼 이것은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변형률이 증가해. 응력이 계속 증가해서 극한 응력을 넘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 기준점이 바로 극한 응력이야. 그러면 어디로 가? 네킹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치? 자, 그럼 네킹은 뭐냐? 변형률이 계속 증가하다가 결국 완전히 뭐 돼? 끊어져. 고무줄 계속 당기다가 고무줄 끊어지는 거.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파단 현상이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바로 오른쪽 244번 문제 풀어보자. 정답 너무 쉽게 나오죠? 인간적으로 문제가 너무 쉬웠어. 4번이 정답. 파단이 발생하는 건 어디야? 지금 변형 경화 구간이 아니라 어딥니까? 네킹이죠. 그치?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영강에 지금 우리 뭐야? 인장시험 했잖아. 4개의 구간이랑 지금 항복응력하고 극한응력이 뚜렷하게 나타나. 알겠지? 그치? 그리고 이것은 인장하중이 가해졌을 때 영강이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을 가진 재료인 연성 재료이기 때문이야. 근데 반면 취성은 연성이 아니라 취성 재료라는 것도 있구나. 이거는 뭐냐?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 거의 없어. 그래서 얘는 탄성 구간을 넘어서는 인장하중이 가해지지? 그럼 뭐 해버려? 끊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봐봐. 탄성 구간을 넘어가죠? 그럼 끊어져. 끊어지는 걸 뭐라 그래? 파단이라 그러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는 항복응력하고 소성응력은, 소성변형은 별로 뚜렷하지 않아. 근데 뭐가 뚜렷한 거냐? 극한응력이라는 게 뚜렷한 거야. 알겠죠?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 파단이 일어난다고. 그치? 자, 그래서 유리가 대표적인 취성이야. 연성은 거의 없어. 탄성 구간을 넘어서는 응력이 한 축이 가해지잖아. 거의 늘어나지 않고 파단이 돼서 영구적 변형이 생기는 거지. 자, 그럼 부재가 하중에 의해서 파손이 돼서 영구적인 걸 지금 변형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방안이 나오지. 자, 그럼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먼저 1단계 뭘 한다? 허용 응력이라는 걸 산출해야 된다. 우리 앞에서 읽었지? 얘를 먼저 계산해야 허용 하중 계산이 가능한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성 재료는 항복응력, 그리고 취성 재료는 극한응력을 안정계수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연성 재료, 그리고 그 다음 취성 재료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항복응력을 뭐로 나눠? 지금 안전계수로 나누고, 그리고 얘는 뭐가 뚜렷하다 그랬어? 극한응력이 뚜렷하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뭐냐? 극한응력을 뭐로 나눈 거야? 안전개수로 나눈 거야. 알겠지?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나눴어. 그리고 나서 안전개수라는 건 뭐냐? 부재가 하중에 의해서 파손돼서 영구적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 그래서 얘는 허용응력을 항복응력이나 극한응력보다 뭐 해줘? 낮추기 위해서. 알겠지? 그지? 그래서 잘 봐. 요걸 이해를 해야 돼. 우리 봐봐봐. 허용응력의 최대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거야. 허용응력인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낮춰야 돼. 그 낮춘다는 말이 뭔가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요걸 낮추고 그리고 나서 어때? 이건 뭐야? 잘 들어. 얘가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리기에 허용응력이라는 게 이만큼 있어. 기준점이야. 그지? 이걸 넘어서지 말라 그래. 근데 잘 들어. 요 기준점을 낮춰주는 거야. 그러면 봐봐봐. 이걸 넘어서지 말라 그러면 더 어때? 요 기준점 밑에 하중만 가하게 만드니까 더 안전한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생각해봐. 우리 엘리베이터에 어떤 거야? 사실 엘리베이터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라는 건 실제 더 많겠지. 그지? 더 크겠죠. 근데 엘베에서 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 몇 명 이렇게 이상 타면 어때? 삑 소리 나잖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빡빡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야.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엘베가 한 1000km 이상 가능해. 그지? 그래도 별로 문제 없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안전을 위해서 어때? 700km 정도를 뭐로 하는 거야? 기준치로 정해놔두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 기준치 넘지 않도록 해주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더 빡빡한 거잖아. 됐지? 그래서 이게 이 말인 거야. 알겠지? 허용 응력을 뭐 한다? 낮춘다. 알겠죠? 이것도 가능해. 하지만 더 낮추면 더 안전한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2를 초과해. 그래서 칠판 한번 봐. 안전계수는 보통 어때? 2를 초과하는 값으로 결정돼. 그래서 안전계수가 클수록 칠판 한번 봐. 당연히 지금 뭐야? 얘가 분모잖아. 얘가 클수록 당연히 허용 응력은 어때? 작아지겠죠? 그럼 더 안전해지는 거야. 왜냐면 그 허용 응력을 넘어가지 않게 제어를 하니까. 됐지? 자, 그래서 이 허용 응력을 구해. 그리고 나서 뭐라는 거야? 부재의 단면 면적을 곱해. 아, 허용 하중이라는 것은 이거구나. 허용 응력에다가 그리고 부재의 단면 면적을 곱하는 거구나. 그러면 뭐가 돼? 부재의 허용 하중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단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당연히 어때? 허용 하중은 커지겠죠? 그지? 건들 수 있는 힘이 커지잖아. 단면 면적이 클수록.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지. 됐지? 자, 그래서 우리 243번하고 44번은 했고요. 다음 문제로 갑니다. 45번 문제. 그죠? 그래서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거. 아까 다 설명한 거야. 3번이 정답. 허용 응력은 어때? 항복 응력이나 극한 응력을 뭐로 나눈 거? 안전계수로 나눈 거니까. 그지?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46번. 잘 봐. 거기 사실 계산이 다 돼 있어. 일단 잘 봐봐. 항복 응력이 140, 극한 응력이 150인 연성하고 뭐가 있는, 연성 재료가 있어. 그럼 칠판 한번 봐. 연성은 아까 뭐로 한다 그랬었더라? 여기다 쓸까? 항복 응력이 기준이야. 그지? 그래서 A는 있잖아. 항복 응력 140이 기준이겠지. 자, 그리고 B는 취성인 거야. 얘는 극한 응력이 기준인 거잖아. 그래서 극한 응력이 얼마냐? 얘는 100인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대. 계산 다 돼 있어. 됐죠? 그리고 여기에 있잖아. 인장 하중이 있는데, 그지? 가해질 것으로 예상돼. 그게 바로 뭐야? 300인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안전계수는 뭐로 했다는 거야? 2로 했대, 보니까. 됐지? 그래서 지금 나오잖아. 얘가 지금 얼마가 돼? 계산 다 돼 있어, 밑에. 그죠? 그리고 얘는 얼마야? 50인 거지. 그지? 자, 근데 중요한 거 우리 뭐야? 거기에 허용하중까지 어차피 계산은 다 돼 있네. 그죠? 우리 뭐 곱하는 거라 그랬어? 허용 응력에다가 단면 면적 곱하는 게 허용하중이라 그랬지? 자, 그럼 간다. 일단 1번. 기억은 니은보다 최대값이 크게 지금 설정이 돼 있다. 설계가 돼 있다. 맞죠? 그지? 기억은 뭐야? 보니까 뭐로 했어? A로 만들었어. 70. 그리고 얘는 얼마야? 50인 거니까. 그 다음 2번 봐. 당연히 A는 항복 응력. 그리고 B는 뭐야? 극한 응력. 그지? 자, 그리고 3번. 기억은 예상되는 인장 하중에 의한 응력이 A의 항복 응력보다 지금 어떻게 돼? 작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보니까 봐봐. 인장 하중에 대한 응력이 A의 항복 응력보다 지금 작죠? 허용 하중을 넘어서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변형 안 생기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4번. 정답 4번이죠. 니은의 단면 면적을 변경하지 않아. 그리고 재료를 뭐로 교체해? A로 교체하는 거야. 그럼 가보자. 그럼 지금 재료 A로 교체해. 그럼 얘 70인 거죠? 그리고 단면 면적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지. 그럼 얼마야? 350이죠. 그지? 자, 근데 칠판 한번 봐. 인장하중이 얼마야? 300이지. 그지? 그리고 얘가 얼마야? 허용하중이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더 커? 허용하중이 기준치란 말이야. 이것만 안 넘으면 안전해. 알겠죠? 근데 인장하중이 어때? 허용하중보다 작죠? 그러니까 안전한 거야. 그치? 그래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할 수 없겠지. 4번이 정답. 그치? 자, 그리고 5번. 기억 니은에 가해질 인장하중이 예상보다 2배 커져. 지금은 300이야. 그럼 2배 커지면 얼마가 되는 거야? 보니까 6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니은과 달리 단면의 면적을 늘리지 않더라도 영구적인 변형이 생기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기억은 뭐니까. 거기에 지금 허용하중이 700이잖아. 됐지? 그래서 5번도 적절한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